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는 질문에는 한동안 고민하게 되지만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는 언제나 변한 적이 없어요. 닥터하우스입니다. 8개의 시즌으로 마무리됐는데 보통 아무리 훌륭한 드라마라도 그 마지막까지 완벽한 경우는 드물죠. 근데 이 드라마는 그랬습니다. 주인공들이 바이크를 타고 길을 떠나면서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오는데요. 늘 이야기만큼이나 빼어난 음악을 들려주었던 닥터하우스의 엔딩 음악은 루이스 프리마의 Enjoy Yourself였습니다. 문득 떠오른 그 장면의 노래 가사 오늘따라 고시고 보게 되네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세요. 세월은 윙크하는 것 마냥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즐기세요. 즐기세요. 즐거워하세요. 이미 생각보다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 즐기세요. 즐기세요. 이미 생각보다 늦었습니다. 1월 5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패트릭 크랜쇼의 Enjoy Yourself 듣고 왔습니다. 드라마에 삽입된 버전은 루이스 프리마 버전이었고 방금 들으신 거는 패트릭 크랜쇼 그리고 도리스 데이 버전도 굉장히 유명하죠. 언제 한번 쭉 몰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변지우님이 즐겨야 한다는 거 아프고 나서 정말 느꼈어요. 아팠더니 나중은 없더군요. 현재를 즐겨야죠 라고 진리죠.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소희님은 웅디와 함께하는 허지웅쇼 드라마는 네버엔딩이죠. 여기서 즐겨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서장렬님은 축하해주세요. 고기만 들면 부장님 얼굴과 정면으로 마주치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는데 드디어 자리를 옮겼어요. 이제 가끔 딴짓도 하고 여유롭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신이 납니다. 지금 몰래 허지웅쇼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발되지 말아야 할 텐데. 권주혜님, 임지성님, 김연선님, 김나혜님, 전영희님, 김시영님, 백상현님, 권희진님, 이화진님, 조수영님, 예, 많은 분들이 또 아침부터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름 다 못 불러드렸지만 마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엔딩송 보내주세요. 추천 통해서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12시엔 허지웅쇼라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새해를 맞아서 이 연말도 마찬가지인데 네. 새해에도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음주운전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한번 화내면서 얘기해봐요. 절대 안 돼요. 음주운전. 새해를 맞아서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맞아요. 웅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뿐만 아니라 연초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맞아요.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잖아요. 네, 특히나 요즘에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도 음주 단속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자전거도 차예요. 맞아요. 예, 도로교통법에 포함됩니다. 해당되거든요. 예. 네,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다들 우리 절대로 안 돼요. 술 마시는 날은 그냥 아예 차 가져가지 마시고요. 맴매할 거예요. 피치 못하게 마실 일이 있으면 꼭 대리를. 당연하죠. 예, 너무 당연한 거지.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 휴가비 받아가세요입니다. 누가 줍니까 그런 거? 나라가 줍니다. 네, 나라가 휴가비를 보태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로자가 휴가비 20만 원을 내면 휴가비를 2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이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 지원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한 거고요. 네. 일명
일명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을 하면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 이렇게 추가 적립을 해줘가지고 40만 원을 쓸 수 있는 제도인 거고요. 이미 이 휴가비 신청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네.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올해는 모두 9만여 명에게 이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용 온라인 몰이 있습니다. 여기서 휴가샵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패키지 등등을 우리가 적립한 40만 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대기업 재직자는 해당이 없고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등에 재직하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네, 이 사업이 사실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요. 2018년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해마다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신청을 하시면 회사가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사용하겠죠? 맞아요. 사실 작년만 해도 코로나19가 이렇게 많이 풀리지 않았었잖아요. 엔데믹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기준 10만 명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었고요. 특히나 올해는 단순히 휴가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뭐 지자체랑 연계해가지고 숙박, 여행 상품의 할인도 큰 폭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뭐 국내 관광 촉진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여행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죠? 맞아요. 해외여행 지원하지 않고요.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이 지자체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용하는 숙박 서비스 앱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비교해 가면서 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휴가비 신청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이거 계속 되뇌었더니 왜요? 이제 이게 혹시 퀴즈가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아니에요. 아니 왜 그랬냐면은 이제 근로자라는 말도 볼 때마다 좀 이상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전 세계에서 저런 이상한 말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원래 다 노동자를 쓰는데. 맞아요. 우리 바로 위에 이제 김일성이 나쁜 놈이. 그렇죠. 이걸 만들어놔가지고 노동이란 말을 이제 거의 잘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일부 언론에선 노동자라고 하는데 법 자체가 이미 근로자라고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피하는 거지. 먼저 그쪽에서 이제 써버리니까 중요하게 써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말을 못 쓰는 거죠. 맞아요. 아이 참. 아무튼 알겠어요. 자, 우리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이 사람이라고요?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접촉 사고가 난 택시기사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 사람 진짜 이 당연히 다른 여죄가 엄청 많을 거야. 맞아요. 네, 계속 조사가 되고 있죠. 네, 근데 공개된 이 운전 면허증 사진이요. 저도 보니까 현재의 모습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나이대도 다르고 또 증명사진 같은 경우에는 후보정을 거쳤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물과 괴리가 있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일명 이 머그샷 그리고 신상 공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보통은 이번 사건처럼 뭐 살인 사건이나 혹은 성폭행 사건 등이 발생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해라 라고 목소리를 높이십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살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등등 특정 강력범죄 28,800여 건 중에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불과 28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공개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28건 너무 턱없이 이제 그 적죠. 숫자의 차이가 있는데 기준이 뭘까요?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우리가 일단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의 경우, 그리고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범죄 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도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28건밖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사진이랑 실물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상 공개 해봤자 뭐
뭐 이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던 거는 뭐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촬영 시점조차 확인이 안 된 사진을 공개해서 이거 너무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 사실 근데 그러면 머그샷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것 역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싫어요 라고 거부를 하면은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머그샷. 네.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죠. 맞아요. 예.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딱 찍잖아요. 저는 그 유명 배우들 네. 이 혹은 유명 작가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머그샷 쭉 모아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제 뭐 난동 네네네 뭐 이런 걸로 이제 네. 웃으면서 막 찍는 것들도 있고 그런 거 가끔 보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찍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도 찍어요. 예. 사실 이 머그샷이라는 게 18세기에 유행한 얼굴의 속어가 머그였어가지고 그래서 머그샷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얼굴이 뭐 머그잔처럼 생겼었나 그때? 뭔가 유행어 이렇게 뭐 속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기에. 예.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찍는 건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찍습니다. 근데 방금 언급했듯이 이 머그샷을 공개를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얼굴 공개가 피의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네.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단순 피의자가 아니라 그 앞서 이야기했던 이 특정 강력범죄 네. 또 그 수많은 건수 안에서 정말 그 기준을 다 충족시킨 네. 이 신상 공개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머그샷을 해도 되지 않나? 되느냐 이게 좀 해명이 좀 엉뚱한 해명을 해준 것 같아요. 네. 네티즌이 그래서 직접 아예 나서가지고 뭐 신상을 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뭐 바람직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죽하면. 맞아요.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이기영의 과거 사진, 뭐 SNS 주소 뭐 엄청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예. 네, 사실은 이렇게 경찰이 저희 범죄자의 신상 공개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는 경우에도 우리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진들, 주소들이 돌게 되면은 네티즌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이거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이 사실상 이 여죄를 밝히고 네. 이 추가적인 어떤 그 혐의점들, 그러니까 이 진역을 더 늘리는, 형량을 더 늘리는 그런 단계인 거지 죄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또 다르게 생각할 부분이 있긴 있는데.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게 우리가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발의가 하나 이뤄지긴 했거든요. 예. 30일 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 라는 내용으로 사실 당연한 건데. 근데 사실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개정되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 중에 대부분은 그냥 계류되거나 그냥 그렇기 사라져요.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들을 안 하니까. 네. 예. 여의도에서 일을 좀 많이 해야 할 텐데. 그래요. 자, 우리 그 퀴즈가 어디서 나옵니까? 퀴즈 뒤에서 나옵니다. 오늘 또 웬일로 뒤에서 나와요? 맨날 뒤에서 앞에서 나와요. 나오더니. 뒤에서 나와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 맞아요. 뭐 속어 이런 게 있다 얘기했었죠. 아까 어쩐지 막 역사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의 은어 무엇일까요? 1번 페이스샷, 2번 크리미널샷, 3번 머그샷.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맨날 이렇게 귀여운 척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녕. 남영우의 먹먹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우리말 산책을 들으면서 우리말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맞아. 논하다가 그게 표준어가 맞죠. 논아 먹다, 논아 주다. 헷갈리는 분들 많죠. 저도 가끔 헷갈려요. 자, 퀴즈 정답 3번 머그샷이었습니다. 선정답자 박정옥, 이현영님 두 분께는 올인원 세럼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김민주님 그리고
9749 쓰시는 분, 이 세 분께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자, 히스토리 월드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역사 속 존경받는 현인들에 대한 이야기 살펴볼게요. 광고 듣고 썬킹 교수 박광일 작가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3하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킹과 제너럴 히스토리 프린스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넌 뽀라까 썬킴입니다. 뭔가요? 현인. 아, 현인. 가수 현인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네. 좋았어요. 이거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이 나이스 샷. 이 오늘 두 분이 커플 오늘 커플룩이에요. 너 어떻게 서로 뭐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우리 또 집 나올 때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컬러와 목도리가 색깔이 똑같을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저 굉장히 지금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아마 전생에 부부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막 이 목도리 하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아까 들어오시는데 어린 왕자들이. 어린 왕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알았어? 오늘 아침에 아침밥을 바오밥 나무로 먹었어요. 자꾸 그러면 보아뱀 데리고 옵니다. 예. 자, 7777 쓰시는 분께서 아싸 신나는 목요일 역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역사 자동 펌프. 역사 지식을 팡팡 퍼올려 주시는 역사계 자동 펌프. 멋진 하모니로 감동과 재미를 한 번 해주시는 역사계의 서수남과 하청일. 서수남 하청일. 그러니까 요게 이거를 멜로디를 붙이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역사 자동 펌프. 역사 걱정 마세요. 역사 자동 펌프. 이거 하모니로 해야 되네 진짜. 그렇지. 이거 그거 아니야? 역사 자동 펌프 이렇게 해야지. 펌프가 아니라 펌프. 역사 자동 펌프. 아니야. 아닌가? 역사 자동 펌프 이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에이. 형 미안해. 기억이 달라져가지고. 역사계의 서수남과 하청일 그저 빛 목소리만 들어도 눈이 부신 역사계의 유리상자. 역사 문이 열리네요. 끝이 안 나. 역사가 들어와요. 히스토리 월드가 돌아오는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기 내일 이제 생일인데요. 미리 축하 좀 해주세요. 제 이름은 이충모입니다. 해주셨어요. 두 분이 해주셔야겠어요. 네, 이충모 선생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이충모 형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왜 이렇게 좀 뭐 자동 펌프부터 해서 역사계의 서수남과 하청일 그저 빛 역사계 유리상자까지 나오는데 뭐 이렇게 건조하게 이렇게 생일 축하했어요. 충모님 파이팅. 올해는 꼭 등남 등녀하시고 예? 금리 인하되시고 올해는 꼭 집값 하락으로 경제 안정화를 이루는 한 해가 되십시오. 등남 등녀 빼고 사정을 네. 모르니까 금리 인하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역사 속 존경받는 현인들의 이야기를 꼽아봤는데 새해 첫 주의 아이템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긴 한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요? 역사 속에서 현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존재를 찾아내는 것들이 어떤 카테고리로 접근을 해야 될지 하긴 기준에 따라서 정치가일지 학자일지 또는 왕일지 이런 어떤 존재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고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선킹 교수님은요? 저도 뭐 이 영웅과 현인과 유명과 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제가 준비한 인물이 2명 있었어요. 근데 아까 박광일 작가님께서 이제 준비해온 인물을 들어보고 두 분을 들어보더니 바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제가 늘 여쭤보거든요. 두 분 오시면은 그럼 오늘 이제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하니까 박광일 작가님이 나 오늘 누구랑 누구 할 거야 하니까 선킹 교수님이 듣자마자 잠깐 저는 그러면은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하는데 그렇죠. 예, 그냥 질 수밖에 없는. 바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뭐 그렇지만 또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분들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제 근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것들의 변화가 일어났고 사실은 이제 근대를 바라보는 지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신분의 어떤 소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근대에 있어서 그 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면서 거기에 인권을 부여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근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떤 집단의 어떤 신분의 또는 위아래가 뚜렷하게 구분이 됐다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여러 면에서 근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계급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1894년 우리가 알고 있는 법과 제도의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지만 이 법과 제도가 사실은 뒤에 쫓아온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미 그 전에 평등에 대한 또 인권에 대한 의식들을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지만 그중에 이제 눈에 띄는 인물은 바로 이제 종교와 관련된 인물일 것 같습니다. 당대 이제 그 서학이라고 들어왔던 천주교와 관련된 인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서학이 들어왔지만 또 우리에게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 역사의 내재적인 어떤 발전을 얘기할 때 굉장히 뭔가 아쉬웠을 텐데 바로 동학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서학에서 한 분, 동학에서 한 분 이렇게. 그렇습니다. 공통점으로는 두 분 다 경주 출시라는 거. 이 두 분을 딱 말씀하시니까 썬킹 교수님이 원래 준비했던 거 안 하기로 하고 갑자기 바꾸셨습니다. 뭐 하실 거죠? 종교로서가 아니라 그 사회 구조와 철학자로서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불교와 자이나교의 창시자로 알고 있는 붓다와 마하비라. 아니 왜 비웃어? 아니 누가 동학 최시영이라 이렇게 할 거야 하니까 갑자기 성 교수님 나 붓다. 어떻게든 이기려고. 아니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수준을 맞춰야죠. 아니 저렇게 훌륭한 주제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다마 시타르타라고 하면은 시타르타 선생님. 그 시타르타라고 하면은 이제 뭐 불교를 창시한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 시타르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 여러 가지 유언 중에 이 말을 남겼어요. 나를 신격화하지 말라고. 지금은 신격화가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 그러니까 열반에 들고 해탈에 들었던 철학자로서의 고다마 시타르타는 어떤 사람이었고 당시 사회가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밌어. 그 사람이 수행의 길을 걸었는가. 재밌어. 그렇지. 요거 얘기를 좀 하려고요.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두 분 또 가위바위보 준비하시고. 자 가위바위보. 자 오늘 썬킹 교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인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인도 대륙이 이제 인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영국 점령 이후에요. 맞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무굴 제국, 굽타 제국 뭐 여러 가지 제국 이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거기 지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더스강 있잖아요. 그 지금 현재 파키스탄이 있는 인더스강의 하류 지역 이름이 신두예요. 신두 지역이라고 하는데 요게 바로 옆에 있는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갔어. 근데 안타깝게도 페르시아인들은 이 시읒 발음, S 발음을 못 해요. 그래서 신두가 힌두가 된 거예요. 그 서울 특별시를 허울 특별시로 발음하겠죠. 근데 이 페르시아로 넘어간 힌두가 다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리스에는 또 히읗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인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두가 나중에 영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영어에서는 뒤에 A, 아가 붙어버리면 지명 또는 큰 대륙 이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같이 인두 다음에 A가 붙어서 인디아가 됐는데 그래서 아직도 그 인도어의 영어식 표기가 힌디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더스 문명은 이제 원래 인도의 선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기원전 3000년부터. 근데 기원전 1500년에 그 힌두쿠시 산맥 그러니까 지금의 파키스탄 거기서 넘어가지고 얼굴이 웬 하얀 민족들이 유목 민족들이 쳐들어와요. 훗날 히틀러가 좋아하는. 그렇죠. 아리아 민족이죠. 근데 아리아라는 표현 자체도 산스크리트어로 고귀한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인도의 아리아인 출신들이 그러니까 그걸 자기 선조를 미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아리아인이라고 붙였다라는 설이 있는데 하여간 이 백인들 페르시아인으로 알려져 있는 아리아인들이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가지고 지금의 인도 대륙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계급화를 시키는데 왜냐하면 선주민들을 뭐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계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시적인 형태의 카스트 제도를 그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는 그 브라만이라는 사제, 그다음에 크샤트리아라는 그다음에 정치인, 그다음에 바이샤라는 상인, 그다음에 수드라라는 뭐 이 그 노예죠. 노예고 그 밑에는 이 네 개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들, 그렇습니다. 언터처블이 들어가고. 수드라였나? 수드라 밑에가 이제 언터처블. 수드라 밑에가 불가촉 천민. 언터처블. 그러니까 이런 카스트 제도가 이제 거의 형성이 되는데 이 제도를 또 이제
종교를 통해서 강화하죠. 그렇죠. 예. 자, 브라만이 딱 봤을 때 사제들이 자기들이 넘버원을 계속 하고 싶거든. 야, 브라만 A, 브라만 B, 브라만 C 다 와, 왜 불렀어? 우리가 이 사제가 다 이 말이야. 정권을 우리가 잡고 재정이 일치 사회를 만들면 어떻겠나?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브라만 계급 자체를 아니 종교화를 해버리자. 그렇지. 그래서 브라만교란 걸 만드는데 사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브라만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도록 사회 시스템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더라도 브라만교 사제를 통하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되게. 그러니까 제도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 풀어. 갑자기? 난 포기하지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인수분해. 재밌다. 저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삼각함수 풀어. 삼각함수 풀어. 이거를 브라만 사제들 자기들끼리만 하도록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구원이 안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브라만 사제들의 이런 제사와 희생물을 갖다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만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스스로 구원은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버려요.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브라만 교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종교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힌두교 최고 신도 아예 이름부터가 브라흐마잖아요. 그렇죠. 예. 비슷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기원전 6세기경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간 지성의 뭐라고 할까 각성의 시대라고나 할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인들, 예. 현자들, 예. 소크라테스, 공자, 뭐 이 노자, 그다음에 지금 석가모니 등이 다 요 6세기에 다 등장을 해. 기원전 6세기에. 그래서 그 굉장히 희한한 시기로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가 탄생했던 그 시기에 인도 대륙에서는 고다마 시타르타와 마하비라라는 두 이 현인 선각자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브라만교 자체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뒤집어 엎자라고 해서 우파니샤드라고 운동이라고 하는데. 너무 좋아. 그렇죠. 재밌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파니샤드가 무슨 뜻이냐면은 스승과 제자가 좀 더 가까이 가자 뜻이에요. 그 간격을 줄이자 이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다마 시타르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필요 없고 이 카스트 제도를 없애야 된다. 어떻게 사람은 다 똑같이 우리가 태어났는데 누구는 귀족이고 누구는 무슨 정치인이고 누구는 노예가 되냐. 이걸 없애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왕자 출신인데. 일단 뭐 석가모니는 아시다시피 사카머니의 그 한자 표음이죠. 예. 그 사카족의 뭐 수도사, 성자란 뜻. 자이나교라고 우리에겐 좀 생소한 종교가 있어요. 예.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자이나는 그 진화, 예. 뭐 성자란 뜻인데 깨달음의 뜻도 있고 거의 불교와 유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 인도 여행 가시면은 인도에는 불교가 다 쫓겨났다고 들었는데 왜 불교 사원들이 이렇게 많지? 저거 석가모니 아니야? 정말 석가모니 사원과 똑같이 생긴 이런 사원들이 있어요. 자이나교 사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교리는 불교와 거의 비슷해요. 자이나교가. 단 자이나교는 뭐에 방점을 두었냐면은 살생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브라만교의 그 특징한 단점이 일단 이거잖아요. 카스트. 그리고 또 무지막지한 희생물을 통한 제사. 예. 고다마 시타르타는 이 카스트에 방점을 둔 거고 카스트를 없애자. 그다음에 자이나교를 만든 이 마하비라라는 성자는 살생하지 말자. 살생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지금도 자이나교는 신자들은 어느 정도냐면은 수돗물을 헝겊으로 걸러 먹어요. 그 안에 있는 미생물 죽일 수가 있다고. 예. 그리고 걸어 다닐 때 얼굴 앞에 헝겊을 치고 걸어가요. 숨 쉴 때 날파리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 농사를 안 지어요. 어차피 뿌리 채소도 생명이기 때문에 난 죽일 수가 없다. 난 농사를 안 짓고 뭐 하냐? 난 차라리 장사하겠다. 그리고 철저히 무소유거든요. 예. 이 자이나교 같은 경우에. 장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수도승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옷을 입는 것조차도 나는 소유다. 옷을 안 입겠다. 그래서 벌거벗고 다녀요.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앞을 쓸고 가요. 벌레를 밟을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혹시 인도 나중에 여행 가시면은 뭐야 변태다 변태.
벌거벗으신 분들이 빗자루를 앞에 쓸고 가면서 앞에 헝겊을 들이우고 걸어가시면은 아 자이나교 승려구나. 여름에 선킹 교수님 막 거의 헐벗고 다니잖아요. 네. 막 그 진짜 라디오 이게 보는 라디오에 안 나온다고 밑에 이게 팬티 같은 거 입고 오시잖아요. 그럼 혹시 자이나교? 제가 자이나교입니다. 아 근데 그 자이나교가 지금 왜 그 인도에 살아남을 수 있냐면 이건 좀 아쉬운 점이지만 자이나교는 카스트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힌두교 사회인 지금 인도에서 아직까지 그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불교는 물론 그 불교가 태어난 인도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제 다른 나라로 퍼졌지만 전파됐죠. 예. 자이나교는 왜 그럼 인도 밖을 빠져나가지 못했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딱 한 가지예요. 배를 안 타요. 자이나교 신자들이. 배를 안 탄다. 배. 물을 나가지 않아. 왜? 항해를 하면은 막 그 바다에 플랑크톤이 막 배에 부딪혀가지고 막 죽어. 맞아 진짜. 진짜로? 배를 타고 가다가 물고기가 헤딩해서 죽을 수가 있다. 헐 대박. 진짜. 그래서 배를 안 타요. 그래가지고 자이나교가 인도 밖으로 나가지가 못했습니다. 어이구. 일단 인도 아대륙에서 지금 그 벵갈 지역 거쳐가지고 아시아로 가려면은 겐지스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못 건너요. 강도 못 건너. 잉어가 헤딩한다고 해서. 아이고. 네. 하여간 여러분과 함께했던 지금 그 불교와 자이나교 개요였습니다. 개요였어요? 그렇죠. 이제 시타르타 왕자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부다를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이나교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또 고다마 시타르타가 뭘 강조했냐면은 많은 분들이 불교가 윤회를 강조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원래 아니야. 부다는 믿지도 않았어요. 부다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윤회를 깨자예요. 그 저기 뭐야 제자가 아예 와서 여쭤봐요. 그 기존에 있던 그 뭐야 저기 종교 논리니까 다시 계속 끊임없이 태어난다는 것이 이게 진짜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다. 이 윤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계획적으로 브라만들이 만든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왜 난 노예로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불가촉 천민입니까? 그건 네가 전생에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 현생에 벌 받는 거야. 다음 생에 넌 귀족으로 태어나기 위해선 불만 갖지 말고 현생에 내 말 시키는 대로 해. 그렇지. 이런 사회적인 어떻게 그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게 윤회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고다마 스타르타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불교에서는 윤회 강조하지 않아요. 윤회를 끊고 해탈을 들어가 가지고 그 윤회에서 벗어난 극락 왕생 서방 정토로 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는 게 내가 이제 업을 쌓아서이고 실제 이제 인생은 왜냐면 고통이니까 인생은 고니까 그것을 끊어내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상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윤회 사슬을 끊고 우리가 영원한 이 극락 왕생을 하자, 해탈을 하자. 그 바로 거기가 바로 커트 코베인이죠. 너바나다. 예. 뭔가 지금 막 말이 꼬이고 있는데 조금 정리해서 우리 3부에서 또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 고다마 시타르타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진짜 재밌어.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불교 관련해서 한국에서 대승불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남전불교라고 하는 동남아시아나 스리랑카 불교하고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재밌어. 노래 듣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소승불교, 대승불교라고 하잖아요. 소승불교란 말 표현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남전불교라고 쓰죠.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 존경받는 현인들의 이야기 함께 하고 있어요. 돌발 퀴즈 드릴게요. 우리가 앞서 이제 선신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천주교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퀴즈가 천주교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 천주교 사제가 최양업 신부라면은 최초의 천주교 신부. 사실 유명한데 또 관심 없는 분들은 아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 개봉했던 영화 탄생에서 배우 윤시윤 씨가 연기를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허준, 2번 김대건, 3번 장영실. 이분 이제 세명이 안드레아인데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한때 신부님이 되기로 했던 사람으로서 이분은 농담 못 하겠어요. 농담하지 말고 힌트 달라고요. 누가 농담해 달래? 하세요. 잠깐. 저도 농담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대안의 거나.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 보면은 사실은 이 이름을 딴 학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산에 뭐 대건고등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그런 의미하고 연결이 되겠고 실제로 천주교 관련 학교이기도 하죠. 예.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건아들의 젊은 미소 들으면서 3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월드 박광일 작가, 선킹 교수 모시고 오늘 역사 속 존경받는 현인들의 이야기 우리 새해 첫 주의 아이템으로 다뤄보고 있어요. 히스토리월드 팟캐스트로도 언제든지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정주행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선킹 교수님 그 불교도 자인화교 이야기 함께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저는 그 여러 가지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아이디어 중에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어떤 걸? 그 고통을 부정하지 말라. 그렇죠. 고통과 괴로움을 막 부정하고 안 봐. 저쪽 안 봐. 안 봐. 막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차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죠. 그거를 부정하면은 오히려 거기 집착하고 붙들리게 된다는 거지.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에 오히려 거기 내가 그냥 그거를 끌어안는 거죠. 내가 그걸 안 보려고 애쓰는 순간. 그 안 보려고 하는 것조차도 욕심이다.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삶의 일부라는 거를. 그러니까 모든 욕심을 다 놓는 순간 나는 열반에 들어간다. 그렇죠. 시황제가 깨달았으면은 그 저기 불로초 구하러 안 갔어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 살아있을 수도 어디가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선킹 교수님 이야기 나눠주고 계셨어요. 네. 계속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니까 소승불교, 대승불교 요것만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고다마 시타르타가 이제 그 열반에 드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나이 80에 돌아가셨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유언 중에 하나가 나를 신격화시키지 말라라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 신격화가 안 됐어. 그냥 그 뭐라고 할까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제 그 고다마 시타르타의 이제 가르침. 그렇죠. 철학. 기록이 없었어요. 기록이 없었어. 예, 당시의 제자들이 기록을 안 했어요. 기록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 이제 철학 명상의 형태는 우리가 이제 소승불교라고 하는 상자부 불교였어요. 혼자서 깨달음을 얻고 혼자서 철학을 구하는 예.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 쿠샨 왕조라고 이제 그 인도의 왕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기원전 30년 정도에 만들어진 왕조인데 이 왕국을 이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국민 대통합, 종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교란 거를 아까 이 부디즘이라는 사상을 종교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종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뭔가 이미지가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석가모니에 대한 이미지는 말로만 내려왔지 어떻게 생긴 분이라는 건 아무도 몰랐어. 그래서 이 쿠샨 왕조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뭐 존경하는 고다마 시타르타에 관련된 상을 만들자.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사람이다를 종합을 해가지고 마침 인도의 그 이 북서 지방에 들어와 있던 간다라 미술과 예. 그렇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쳐들어왔잖아요. 예, 헬레니즘. 그렇죠. 헬레니즘의 그 간다라 미술을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불상이에요. 자, 불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설교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경전이 필요하죠. 경전이 필요하죠.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전이 이제 그 만들어지고 예. 종교가 있으면 뭐예요?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른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소승불교 혼자서 배우고 깨달으면 뭐하냐? 우리는 20인승 버스를 만들자. 다 타시오. 타는 순간 구원이오.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승불교인데 우리가 소승불교, 대승불교라고 했을 때 예.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거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승이 승객, 승차하다 할 때 승이에요. 예. 대승은 great vehicle이에요. 우리는 탑승 인원 100명. 소승은 영어로는 small vehicle이었어요. 혼자 타는 거. 여러 명이 타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구원받읍시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고다마 시타르타가 돌아가신 후 한 500년, 400년 후에 종교의 모습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종교적으로 이제 구체화되고 경전도 만들어지고 교리를 이제 성립하면서 마치 이제 이 기독교의 공의의 역사와 같이 그렇죠. 그때 이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저렇게 말씀하셨나? 해서 각자 자기들의 버전으로 이 저기 뭐 야고보서 무슨 뭐 누구
자기들의 기억에 의존한 예수님의 생애를 막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불교도 똑같이 그 과정을 거친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결집 일제들이 과정을 모여서 갔죠. 네. 결집을 1차, 2차 이렇게 쭉 해서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대중을 사로잡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인도의 어떤 그 윤회 사상과 이런 것들과 이제 많이 타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리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중국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있는 도교 사상과도 합쳐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가 되는 거죠. 그렇지. 막 만자 써가지고 귀신을 막 문지르고. 예. 천녀용 봐봐. 그런 건 이제 예, 원래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의 가르침과는 별 관계가 없죠. 자, 뭐 잠깐만 이분 한 번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전 넘어갈게요. 예. 네. 왜 이렇게 오늘 짧게 끝내? 네? 뭐 거창하게 막 얘기하더니 왜 이렇게 짧게? 아니요, 지금 또 거창해질 수가 있어요. 오, 오케이. 네. 현인 영웅들이 많지만 예. 꼭 기억해야 될 영웅 제 개인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예. 아시다시피 1962년도 쿠바 미사일 위기가 다가옵니다. 뭐 후르시초프와 케네디가 예. 후르시초프는 핵 미사일을 이제 체 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에게 제공하면서 쿠바의 핵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워싱턴 DC를 겨눈다. 이 계획을 추진을 하죠. 예. 당연히 케네디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서양에 선 딱 그어놓고 후르시초프 만약에 핵 미사일 부품을 실은 배가 이 선 넘어오면은 핵전쟁이다. 그로부터 이제 13일 동안 13일 동안 모든 전 세계인들이 전쟁의 공포에 떨면서 3차 대전이죠. 후르시초프는 당황했을 거예요. 야, 어떡하냐 이거 취소할까 말까 취소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선을 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3차 대전 위기가 이제 넘어가는 순간이었는데 예. 이때부터 미국과 소련, 구소련이 뭘 하냐면 더 멀리 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총 경쟁에 들어가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면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탄두 규모가 사이즈가 작아야 돼요. 당시는 ICBM 그 미니트 1이라는 게 이미 개발이 됐었는데 예. 진공관이 들어가 있었어. 야 세상에 열이 엄청났겠다. 아 뜨거! 아이고 세상에. 이거를 얼마 전에 만든 반도체로 갈아라. 반도체로 갈면은 탄두의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탄두를 반도체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결정적인 오류가 등장한 거예요. 뭐냐? 이 초기 반도체 방사능에 이 노출되면 작동을 안 해. 브레인이 굳어버린 거예요. 이거 소련에게 정보 넘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미국에 깔려있는 ICBM들 다시 먹통이다고. 국방부가 난리 난 거예요. 펜타곤이. 이거 방사능에 노출돼도 작동할 수 있는 지금 반도체를 만들 사람 구해오라고. 그래가지고 펜타곤이 그 당시 이제 M 전화기 회사에서 근무하던 미국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예. 그리고 방사능에 노출됐을 경우에도 이게 작동을 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 의뢰를 한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강기동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강기동 박사님. 네.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나오신 다음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반도체학으로 석박사를 따고 그 엠모 그 전화기 회사의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였어요. 펜타곤의 의뢰를 받고 가서 결국에 만들어내요. 방사능에 노출돼도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차 대전을 맞고 미국을 구한 영웅이지 않습니까? 펜타곤에서 잡아요. 예. 여기서 계속 일하라고. 근데 이 강기동 박사는 야 이제 이만큼 우리가 미국에 해줬으면 고국에 갚을 시간이 됐다라고 해서 한국의 최초로 반도체를 만들자 우리가. 그래서 강기동 박사가 귀국을 결정을 합니다. 예. 1974년도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정부 관계자한테 반도체 만들겠다 했더니 실제 정부 관계자가 했단 말이에요. 예. 뭐냐 반도체가 먹는 거냐. 보리고가 있던 시절이니까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예. 아니다. 일단 만들어보자. 해서 1974년에 지금 경기도 부천에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 회사인 한국 반도체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대박을 쳐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 운이 안 따라줘요. 바로 1년 전인 1973년도에 오일 쇼크가 터졌네. 석유 파동이. 그래서 발주를 했던 사람도 발주 취소해버리고 원자재 값도 원자재 가격도 올랐을 그러니까. 것이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산 직전까지 가요. 도산 직전까지 갔는데 누가 와요. 내가 이 한국 반도체 지분을 50% 인수해주겠다. 넘겨라. 그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팩트 위주니까 그 강기동 박사의 주장이란 걸 말씀드리고 말할게요. 예. 강기동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그때 50% 지분을 넘길 때 기분이 항복 문서에 사인하는 것 같았다. 어쨌든 지분이 이제 그
삼성에 넘어가고. 그렇지 사실 자기가 이제 열정으로 이룬 건데. 나중에 어쨌든 간에 지분 100%가 삼성에 넘어가고 한국 반도체는 삼성 반도체로 이름 바꾸고 삼성전자로 이름 바뀌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쫓겨나다시피 해서 미국으로 다시 부인과 돌아왔대요. 아이고. 부인이 얘기했대요. 다시는 반도체에 반자도 꺼내지 말라고.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강기동 박사가. 왜냐하면 한국을 떠날 때 갖고 간 기술이 미국 최첨단 극비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른 나라에 갖다 준 거잖아.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에 절대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평생 그 뭐라고 할까 반도체의 꿈만 꾸다가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 근처에 있는 시골에서 그 라디오 전파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과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국내 언론과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예. 담담하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엔 우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삼성에 대한 감정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산업을 잘 이끌어주고 세계 1위 파이팅이라고 하시면 우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러니까 뭔가 이 인생의 대부분을 아마 어떤 분노도 느꼈을 것이고 좌절감도 느꼈을 것이고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지금은 그냥 해탈하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숨겨진 현인, 숨겨진 영웅 꼭 기억해 주시라고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좀 슬펐어. 그렇죠. 그 90다 된 노인네가 우시는 거 보니까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박광일 작가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앞에서 잠깐 그 썬킴 선생님의 방향을 바꿔버린 두 분의 인물이 될 텐데요.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서학이 처음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짐작하시겠지만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한 30여 년, 40여 년 이제 포교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모방신부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아니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이제 교육을 시켜서 신학교에 교육을 시키고 더불어서 이제 그들을 신부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그 유명한 이제 3명의 15살 먹은 학생들이 이제 마카오로 떠나게 되는데요. 김대건, 그다음에 이제 최항업, 그다음에 최방재 이 세 명이 떠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1845년에 처음으로 사제 서품을 받고 신부로 돼서 귀국했던 인물이 바로 김대건 신부입니다. 워낙에 이제 김대건 신부는 유명하기도 하고 또 안드레아라고 하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성인으로서 올려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사목 활동을 했던 시간은 1년이 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잡혀서 새남터에서 순교를 하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그보다 몇 년 늦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두 번째 사제로 부르는 1849년에 사제가 됐던 최영업 신부에 대해서는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최영업 신부님. 더 나아가서 이분은 아직 시복, 그러니까 복자도 되지 않았던.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시복 과정에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분은 1849년에 들어와서 1861년에 돌아갈 때까지 12년 동안 사목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현존하는 유일한 한국인 사제였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서양 신부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공간, 즉 이제 막 천주교를 믿기 시작했고 서학을 믿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프랑스 신부들이 그러니까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오리엔탈리즘이 그렇겠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거지. 애초에 동양에 선교한다는 것 자체가 오리엔탈리즘이 없었으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 그들의 선교는 또 한편으로 군함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선교 활동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한국인 사제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영업 신부는 그 역할을 묵묵히 해냈던 거죠. 들어오자마자 6개월 동안 오천리를 걸으면서 3,800명 이상을 만나게 되는데요. 뭐 제대로 된 도구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 관아의 눈길을 피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뭔가 사목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죠. 그 와중에도 학생들을 골라서 역시 페낭으로 이제 신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 작업들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천주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약간 위쪽에서 예를 들어 뭐 남인의 정약종이라든지 이벽이라든지 이런 인물들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면 예. 그게 밑으로 내려가는 데 역할을 했던 최영업 신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최영업 신부는 나중에 나이 40에
나이 마흔이 굉장히 젊은데 예. 워낙에 힘든 사목 활동을 계속 12년 동안 이어가다 보니까 그 나이에 과로 장티푸스로 이제 문경에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게 되고 그분의 무덤은 지금 이제 배론 그 제천에 가면은 배론성지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여기가 황사영이 백서를 썼던 토굴이 있던 곳입니다. 요 근처에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예. 그분의 유해를 이제 모셔와서 거기에 무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제 뭐 종교적인 의미로서 선교 활동을 하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 이 당시에 이 선교라는 것이 사실상 인권 의식을 가리키는 그렇습니다. 근대 의식을 우리나라에 전파하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신도들을 만나는 또 비신도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느님 앞에는 모두 평등하다. 그리고 양반이라는 제도는 사라져야 된다. 그렇지.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관에서 볼 때는 저거는 위험한 존재다라고 파악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1886년 프랑스 수교 이전에 바탕에 인권의식을 만들어 놓았고 자연스럽게 그게 1890년대에 신분제 타파로 가는 하나의 주춧돌을 놓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최영업 신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최영업 신부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1861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바로 1860년에 동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동학 얘기 기다렸어요. 네, 그러니까 네. 동학하면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교조였던 최재우, 그다음에 이제 3대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은 중간에 있었던 2대 교주였던 해월 최시영 선생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재우 선생 역시 동학을 창도한 지 4년 만에 차명을 당합니다. 대구에서. 위험하니까 서울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대구에서 차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제 도통을 최시영 선생에게 전해주면서 내 돈은 이제 그대에게 가 있다라고 하면서 2대 교주가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무려 35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아이고. 도망을 다니는데 이 도망하는 과정이 사실은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학천도교를 얘기할 때 이분이 아니었다면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분이 다 발간을 했고요. 홍천 인제에서 발간을 합니다. 그 시골에서. 예.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한글로 이전에 있었던 교리들을 모두 해석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교단의 어떤 체계가 좀 갖춰 나가니까 그렇다면 모름지기 교단이란 제도가 있어야 된다. 유김제 그다음에 포와 접을 만들게 되면서 1894년 동학혁명 당시에 접주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도 바로 해월 최시영 선생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분을 모셔온 까닭은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중요하다. 중요할 걸 중요한데라고 하면서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게 많아서 생명이에요. 생명. 네, 이 세상의 모든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라고 뭐 금리도 중요하고요, 집도 중요하고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인데 그 생명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동학의 관점에서 접근을 가장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했던 분이 바로 이제 그 최시영 선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이 뭐냐. 사람이 곧 하늘인데 실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때 이제 떠올렸던 낱말이 바로 뭐냐면 사인여천.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 그럼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니 그 하늘 같은 존재였던 사람은 높낮이가 없게 되죠. 똑같이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동학이나 천도교에서는 어린아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을 때리는 거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게 쭉 1921년으로 넘어가서 방종하는 어린이날로 예. 자리를 잡게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방종환 선생 장인이 동학 쪽이셨죠. 손병희 선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내력이 하나를 자리를 잡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부인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제자가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요? 잠깐 누구? 부인이. 와이프요? 네.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다. 당시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는 전자에서. 말을 설득을 해야지 그러면. 절을 하라고 합니다. 아 절을 하라고. 부인한테? 네. 그래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2번 절을 하시라고. 2번 하면 안 되잖아. 아니 2번 바라면 아니 말을 안 들어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아시어요 뭐. 계속 그러니까 절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부인도 나의 정성을 받아들일 테니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봤고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사람이 이제 그 살생을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을 먹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재도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예. 내가 먹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거든요. 이때 이제 그 최시영 선생이 얘기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이천식천. 하늘로서 하늘을 먹인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하늘을 먹인다? 그것도 하늘인데 그 하늘을 내가 먹어야 그렇지 사람이 하늘이니까. 내가 또 하늘을 그래서 사람이 존재해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가치가 세상에 부여하는데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 것도 하늘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사람을 높이고 그다음에 하늘을 높이는 거는 다 아는데 예? 물건을 높이는 것들은 사람을 잘 모른다. 예를 들어서 그 옆에 길 가다가 문을 발로 이렇게 펑 치고 지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과연 사람을 존중할 수 있을까? 눈사람 발로 차는 사람을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 동물을 발로 뻥 차는 사람을 어이구. 사람을 존중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늘과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동물이나 무생물조차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그 안에 가져야 된다. 이게 인내천 사상이 되게 복잡하고 깊구나.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하늘을 모시고 있는데 예. 제사상을 저쪽에 보면 위패를 모시잖아요. 예. 근데 동학이나 천도교에서는 위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상을 모시고 있는데 상을 똑같이 차리고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이게 향화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제도도 이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898년까지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 해월 선생과 그 최시영 선생 관련해서 이제 전봉준의 남접 그다음에 해월의 북접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그게 좀 아쉬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처럼 아쉽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봉준은 사회 개혁가이고 정치가이거든요. 예. 근데 최시영은 종교이면서 철학가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 그러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유일하게 그 생명을 죽이는 걸 권장하는 상황이 전쟁입니다. 전쟁이죠. 그런데 그 전쟁을 내가 나선다고 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가르쳤던 것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회피를 하지만 그런데 그 일본군이 동학군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북접까지도 그러니까 최시영의 어떤 그 종교 교단조차도 적대시하니까 이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기포로 그렇지. 일어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접의 최시영, 남접의 전봉준, 그리고 이제 그 나쁜 놈, 그 조병갑의 횡포로 인해서 일어난 동학 농민운동.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그 스승이었던 최재우 선생이 죄가 없다. 교조신원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보훈의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게 10,000명, 20,000명이 모였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충청도 전라도로 퍼져나가면서 동학혁명의 어떤 바탕이 되었으니 동학혁명 당시에 신분제 폐지는 너무나 당연한 그렇지. 기본 조건이지. 아주 기본 조건인 거죠. 그다음에 남녀 평등에 대한 것도 기본 조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문득 뭔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97년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손병희 선생에게 도통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통을 전하고 그 다음해인 1898년에 원주에 숨어 있다가 이제 밀고로 잡혀서 이제 서울로 끌려오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재판관 중에 한 명이 이제 원래 이제 그 이유인이 이제 주심 재판관인데 예비 판사가 조병갑입니다. 진짜 조병갑 진짜 우리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짜증나 진짜. 그렇죠. 진짜 나쁜 놈인데 사람들이 가끔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때 예비 판사 중에 한 명이 조병갑이었고 예비 판사는 여러 기록을 통해 보면은 보조 판사가 아니라 감시하러 재판이 정부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결국은 여기에서 사형 선고, 좌도 난정, 그 다음에 이제 혹세무민이라는 최재우 선생과 동일한 죄명으로 이제 교수형을 처하게 되는데요. 세계 종교에서 창시자와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또 나아가 세 번째 그 교주가 처형을 당하거나 그 반대 세력에게 죽임에 이르는 어떤 어려움을 당했던 경우는 동학천도교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삶의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때 오히려 어려울 때 생명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지금 그런 고민들을 덜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늘로서 평등하다. 그렇죠. 라는 정말 의미 있고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동학이란 종교. 언젠가는 그 남접 전봉준이 이제 동학농민운동으로 죽잖아요. 동학농민운동만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상하게 그게 많이 안 가르치는 건지 언젠가부터 잘 모르더라고요, 다들. 네. 한 번 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돌발 퀴즈 정답 2번 김대건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구편에 올려놓을게요.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선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나요? 나누어주세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5139 쓰시는 분, 오늘 오전에 드디어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어떤 건지, 일주일에 몇 번을 듣는지, 사는 곳, 나이, 직업, DJ 평가까지 이것저것 5분 정도 붙더라고요. 허지웅 쇼를 매일 듣고 있고 난세에 가는 코너가 제일 재밌다고 했더니 그분도 웃더라고요. DJ 점수도 5점 만점에 5점이라고 했어요. 전화 온 인증샷 보냅니다 하면서 인증샷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나요? 저도 살면서 한 번도 안 받아봐가지고 이 정도면 거의 무슨 뭐 프로파일링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5139 쓰시는 분. 선물 드려야 할 텐데 뭘 드리지? 카스텔라 쿠키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285 쓰시는 분, 웅디 치과 갑니다. 친구가 명인이 만든 전통 엿이라면서 보내줬는데 옛날 추억에 돋는 엿이라서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뭔가 툭 임플란트한 이가 빠졌어요. 후회가 썰물처럼 밀려옵니다. 무서워요. 힘 좀 주세요. 이거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그거? 임플란트? 비싸지 않나? 이 비싼 거니까 AS 이런 거 되지 않을까요? 이게 다시 그냥 이렇게 톡 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치과 가면은 이 시술하신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마 잘 해주시겠죠? 안 아프게. 그렇겠죠? 그럴 거라 믿습니다. 아이고 엿을. 괜찮을 거예요. 5000 쓰시는 분, 생일이었던 12월 8일 수술 전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문자를 보냈던 청취자예요. 엊그제 수술 잘하고 퇴원을 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로사이도프만이라는 특이 질병으로 원인도 치료법도 밝혀진 게 없어서 8년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가족들이 힘낼 수 있도록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옹디도 항상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이게 파이팅이란 말 한마디로 진짜 한 분 한 분 고루고루 큰 힘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턱도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5000 쓰시는 분 포함해서 모든 힘든 질병 또 희귀질환 겪고 있는 모든 분들 파이팅이고요. 정말 파이팅이고요. 전에 오프닝에서도 한번 쓴 게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의외로 우리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것들 잘 모릅니다. 아직 밝혀낸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섣불리 기뻐하거나 섣불리 슬퍼하거나 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지금 바로 진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이너스의 연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의 엔터 샌드맨, 마그마의 해야 듣고 왔습니다. 신영애님, 아이가 방학했는데 성적표를 안 보여주네요. 이따가 보여준다는데 가방을 뒤져볼까 하다가 그냥 꾹 참고 기다려봅니다. 에이, 뒤지지 마세요. 왜 뒤져요? 지금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참지도 마시고 보여주겠죠. 이미 알고 계신 거잖아요. 성적표 있고 안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 상황에서 진짜 괴로운 걸 알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괴로운 이유이든 즐거운 이유이든 뭔가 거기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그냥 놔둬주세요. 하재훈님,
30년째 무사고로 운전하고 있는 택시기사입니다. 오늘 아침 첫 손님이 출근하는 여성분이었는데요. 날씨 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라면서 따뜻한 캔커피를 주시더라고요. 택시 운전 오래 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분은 또 잘 없어서 아침부터 기분 좋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네요. 그 살만한 세상인데 살만한 세상임을 보여주는 일들은 또 이제 글들도 잘 안 올라오고 뉴스로도 잘 소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영양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6531 쓰시는 분 청취만 하다가 사연을 보냅니다. 오늘 사랑하는 와이프 생일이에요. 정순아 생일 축하해. 많이 사랑해. 그리고 항상 고마워 라고 말해주세요. 오늘도 건설 현장에서 라디오 볼륨 크게 틀고 청취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아까 왜 저기 그 동학 말씀 최재우 선생 말씀해 주시면서 박광일 작가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대목이 생각이 나네요. 아내와 언쟁이 있으면은 절을 해라. 늘 절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서로 절하는 마음으로 2번 이상을 하지 마시고 1번씩 절하는 마음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 또 이미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말 이렇게 적어주신 거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 늘 안전 잊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보경님, 정연실님, 이미수님, 이주영님, 조현진님, 홍미선님, 김수련님, 장미숙님, 하재훈님, 윤서연님, 이외에 많은 분들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름 다 못 불러드렸지만 마음속에 늘 다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태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듣고 올게요. 어정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난세의 간혹으로 함께할 거예요. 엔딩송 8372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5의 We Will Rock You.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날 12시 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박헌주, 기술 전상진, 김환기, 저는 허중이었습니다. I'm gonna turn your heat up, gotta get you on the floor.